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새벽입니다. 이 금요일 방송을 못한 관계로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이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그 조국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이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조국을 기소한 지 무려 5년 만에 숱한 파문을 일으키고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이형구, 오석준, 엄상필, 이수견 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엄상필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 조국의 아내 정경심 그 2심 재판장이었습니다. 조국의 죄명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조국이 1, 2심 판결대로 이 형이 확정이 되면 조국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잃습니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일 아니면 그 이튿날 아무리 늦어도 과거의 전례로 봐서 2일 뒤쯤에는 수감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조국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국은 딸의 서울대 의준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인 작년 2월에 비로소 이 조국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조국의 혐의 중에 8개를 인정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는데 인턴 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국의 위조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허위로 작성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그리고 조지 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사용을 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학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방해했다. 이래서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또 딸의 서울대 의준원 입시 때 아까 말씀드린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도 모두 조국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이 부산대 의준원에 입학을 했던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당시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 원을 받은 것, 이 장학금 명목으로 딸이 받았지만 이걸 조국이 받은 걸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 600만 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또 기소가 된 것을 포함해서 총 8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조국의 2심 판결은 1심 판결 1년 뒤에 기소 4년 2개월 만인 지난 2월 8일 비로소 나왔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국의 혐의 13개 가운데 8개를 유죄로 받고 형량도 징역 2년 똑같았습니다. 아마 형량이 징역 2년이 된 것은 그의 아내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감안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등등의 이유로 조국은 2심 판결 후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조국은 지난 40 총선 직전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조국혁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조국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선관위가 거부를 하자 조국혁신당이란 이름을 만들어 출마를 했고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국 돌풍을 일으킨 끝에 12명이 당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12명 중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도 있습니다. 조국은 조국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조국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서울대 교수 지위입니다. 그동안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지 3년 반 만인 작년 6월에 서울대에서 비로소 교수직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조국의 1심 선고가 있자 비로소 서울대가 조국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러자 조국은 이 파면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증심사위에 소증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바꿔서 결정을 했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와 수당 절반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해임의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당은 20일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말입니다. 그동안 조국은 3년은 길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끝장내서 자신의 감옥에 가지 않고 살아날 길을 도모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늘 이런 주장을 해왔죠. 조국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야당의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행이, 그리고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등을 포함해서 15가지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장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로부터 탄핵 소추 사유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바로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조국 당에 내세운 탄핵 사유는 대부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행사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언론이 보는 이번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야권에서도 설익은 탄핵안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언론이 적시한 몇 개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당은 첫 번째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행위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입장을 공표한 검사를 교체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어떤 입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증도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언론은 설사 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탄핵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상권 분립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른바 제2요구권 행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헌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를 탄핵 사유라고 하면 논리가 이상해진다. 조국 당은 이 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또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에 국정 개입을 했다 등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조국 일가가 5년 전에 약속을 했던, 이 조국 사태가 한참 일어났을 때 조국 일가가 약속을 했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5년째 지금 미적미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웅동학원은 조국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죠. 그런데 결국 이사장 사퇴가 국정감사 도마에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 경남 부산시 울산시, 그러니까 부울경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경남교육청장을 상대로 웅동학원 사회환원이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2019년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정경심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서지영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조국의 모친인 A씨는 2019년 8월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고 저와 제 며느리 정경심은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근에 그 A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연임이 됐다. 조국의 모친 A씨는 지난 2009년 이사로 취임을 해서 2010년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에 지금 14년째 이사장직에 있습니다. 서지영 의원이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A가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그렇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웅동학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국공립화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박종훈 교육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국공립화 요구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조정훈은 웅동학원 측의 국공립화 요구 여부를 다시 교육부 관계자에게 물었고 교육부는 비로소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든 12월 12일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제 조국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조국은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고 그대로 수감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국은 윤 대통령의 사면 없이는 2년 안에는 다시 사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조국은 5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하급심 판결에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게 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 딸이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게 조국이 결국 받은 것 같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딸 조민이 받았던 성적은 아주 아래인데 딸 조민이 받았던 이 의외의 장학금 그걸 검찰은 조국에게 준 600만 원으로 간주를 했는데 조국은 그게 몹시 억울하다는 겁니다. 조국은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자신이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저 말고도 11명의 의원이 있고 저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은 12명 그대로다. 총선 이후에도 기본 지지율을 13%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당원 배가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의 경우에 조국당은 그 지지율이 이미 7%에서 8%로 떨어져 있습니다. 갤럽도 그렇고 MBS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로 유지된다는 조국의 말은 오해입니다. 그나마 조국당은 호남 중심의 정당인데 총력을 기울인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일시적 혼란은 생기겠지만 오히려 당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또 제100의 조국, 제1000의 조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런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이 무슨 엄청난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제1000의 조국. 정말 웃기는 멘트입니다. 솔직히 말을 하자면 조국 역시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정치범이 아니라 잡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쓰다가 들통이 난 경우입니다. 잡범 중에 정말 추한 잡범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원칙을 깨버린 그런 잡범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마치 자신이 독립투사했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오랜 옥구를 치는 투사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특별 사면해 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에게 제 사면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사면해 주면 받아야겠지만 제가 사면을 해달라고 저희 정치적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살 생각은 없다. 제가 윤 대통령한테 그런 구걸이나 청원을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참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재밌는 것이요. 진행자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진행자는 자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조국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가 중요하지 않다. 제가 못 나가게 된다면 우리 당의 다른 정신이 나갈 것이다. 저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최소 10년은 정치를 하겠다고 여러 번 공문했다. 다음 대선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어쨌든 이로써 한때 이 나라를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엄청난 공헌을 해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조국이 일으킨 조국 사태는 이제 마무리가 될 모양입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서 복역을 했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된 딸 조민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의 의사 자격이 박탈된 것은 물론입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바닥권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20%로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 이는 바로 일주일 전의 직진조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는 직진조사 대비 1%포인트가 오히려 오른 72%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 평가는 2주 전인 11월 1주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사상 최하인 17%, 그리고 부정평가는 74%를 기록을 한 뒤 아직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20대의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18세부터 29세까지, 그러니까 주로 20대죠. 이 20대 응답자의 경우 6%만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16%, 13%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10% 미만 6%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동안 20대는 윤 대통령을 당선하게 만든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가장 열렬히 호응을 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 딸 입시 부정을 일으킨 조국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것도 바로 이 20대입니다. 그런 20대에게 윤석열 정부는 전혀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 정권 적폐 청산은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둔감해서 20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 마침내 20대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20대 바로 위에 30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4%, 그리고 40대는 여전히 10% 이하인 7%, 50대는 23%였습니다. 50대는 그래도 이번 조사에서 20% 이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처럼 50대가 다시 20%대로 회복했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 사회의 주력 세대는, 그러니까 18살부터 59살까지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키우는 이 주력 세대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대 29%, 70대 45% 지지율이 남았는데 60대 29%도 그렇습니다. 30% 이상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30%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도 이 노령층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갤럽 조사에서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지지율은 각각 19% 그리고 16%로 조사가 됐습니다. 모두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TK 지역의 지지율은 좀 올랐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지지율도 좀 올랐습니다. TK는 41%, 그리고 부울경은 26%였습니다. 보수와 윤석열 정부의 디커플링 때문인지, 말하자면 보수가 윤석열 정부와는 한 방향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 디커플링 때문인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불과 59%만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그 1위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습니다. 14%. 그리고 거의 집권 이후 계속해서 1위를 해온 이 경제, 민생, 물가,
그 14%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3%로 2위입니다. 말하자면 이 김건희사 리스크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 이 두 문제가 한 달 넘게 부정평가 이후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경제입니다. 이번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선한 것도 경제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경제에서 중산층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경제는 누가 살려야 합니까? 이 경제 분석을 하는 이 전문기관들 대부분이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들은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로 하향을 했습니다. 2.2%에서 그 2%포인트를 하향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16개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개각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새바람을 좀 일으켜 줄 것을 희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